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서사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겠는데요. 이 서사화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뭐 영어로 하면은 내러티브 페인팅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죠. 이야기가 있는 그림. 뭐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작품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뭐 문학이나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뭐 서사 예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야기가 중요하고, 미술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민화에 나타난 서사화를 중심으로 다루겠는데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무 줄거리를 이미지로 뽑았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USB 가지고 얘기했었죠. 오늘은 나뭇잎을 가지고 좀 풀어볼까 하는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저 나뭇잎을 가져왔을까요?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나뭇잎들을 줄기가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로서. 저게 죽으면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우리 삶으로 말하면은 저 나뭇잎사고 하나하나가 하나의 사건 같은 건데,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줄거리로 이렇게 엮여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야기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야기. 우리말로 줄거리예요. 줄거리. 줄기. 줄거리나 줄기랑 같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부분 나뭇잎 하나처럼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야기가 안 되죠. 그거를 잘 꿰가지고 뭐 재밌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교훈적으로 만든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꿰서 하나의 그 인과관계로서 만드는 거를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스토리텔링. 어떤 개별적인 그런 사건들을 엮어내는 하나의 기술인 거죠.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은 굉장히 파편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려면은, 이것이 어떤 주제로서 이게 엮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냥 자기 줏대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 주체적으로, 개성대로 자기 주제를 갖고 사는 사람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그 캐릭터에 맞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판단하는 그런 것에서 어떤 독특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드라마틱한 거고, 자기 고유한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이 이야기를 남기는 것 같아요. 이야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야기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단가요? 근데 그 이름이라는 것이 결국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이름이 남지가 않는 거죠. 제가 죽으면은 뭐가 남을까요?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떠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남겠죠. 내 몸이야 뭐 사라질 것이고, 제가 뭐 일상에서 말들은 많이 하겠지만 그런 말들은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레퍼런스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내잖아요. 이야기가 된 것이 남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서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그럼 뭐 일주일마다 이야기를 만들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2시간씩 지금 떠드는 거 아니에요. 네? 매주 고민이에요. 이번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번 주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매주 그런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창작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준비를 많이 필요로 하고, 이 스토리텔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저보고, 아니 그렇게 예술을 잘 알고 아이디어가 많은데 왜 작품을 안 하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이게 작품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강의하고 이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에 매주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이걸 모아서 뭐 또 책으로 내면 또 책이 작품이 되는 것이고, 항상 저는 뭐 이 수업도 하나의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아무튼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신화에서부터 뭐 소설, 드라마, 영화, 또 뭐 가짜 뉴스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이야기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좀 철학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이 수업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한 두 가지 정도의 결론을 냈는데, 하나는 다양의 통일로 이루어진 존재의 법칙을 이해하게 한다. 저는 이 다양의 통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세계는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각각 개별적인 존재들이지만 어떤 정신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양하면서도 어떤 통일이 있다. 이것이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양만 있다 하면은 다 산만하게 흩어져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공동체적인 가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 살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연을 볼 때 우리는 쾌감을 느껴요. 여러 가지 자연의 요소들이 뭐 나무나 돌이나 뭐 물이나 뭐 산이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의 풍경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을 때, 서로 다투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미적인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들이 크게 하나로 이렇게 짜여질 때,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줄기로 엮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우주의 어떤 존재 방식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짜여진 이야기를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가 담긴 뭐 심오한 이야기에는 우리 삶의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역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내가 경험을 다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참조를 할 때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귀중한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찾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들이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 예술이 되려면은, 이 내러티브가 아트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되는가? 우리가 일상적에서 시무렁거리는 이야기와 그런 예술적인 이야기 사이에 어떠한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예술적 이야기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내러티브 아트는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조적 허구로 연출함으로써 몰입과 감동을 유도한다. 자, 여기서 이제 창조적 허구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이야기들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허구가 가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실제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게 참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참 애매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 창조적 허구를 영화에서는 디제시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디제시스. 원래 이 개념이
그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 플라톤은 디제시스와 미메시스를 대비를 시키면서 설명을 해요. 이 미메시스라는 거는 모방이죠, 모방. 그러니까 시인이 어떤 표현을 할 때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이미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쇼잉. 응? 자기가 개입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디제시스라는 것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말을 하는 방식이에요. 텔링이죠, 텔링. 응? 스토리텔링이죠. 영화의 특징이라는 것은 일단 디제시스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은 이 허구잖아요. 그죠? 만들어낸 그 허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은 이런 허구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허구가 가짜가 아니라 메타 리얼리티 같은 어떤 가상의 현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가상현실. 그리고 실제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보드리아르 용어대로 하면은 뭐 하이퍼 리얼리티처럼 실제를 지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가짜다라는 뉘앙스를 주지 않고 이 진짜처럼 실제 있음직한 개연성을 부여해 놓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제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감동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내러티브 아트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이 내러티브 아트가 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는 어떤 본질의 세계나 초월적인 세계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 이건 뉴스죠, 뉴스. 뉴스와 예술은 다른 거잖아요. 예술의 목적은 말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본질적인 세계를 환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기본적으로 알레고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